근데 실제 이국정 교수는 사의를 표명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냥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숨도 못 쉬어요, 선생님, 저. 이거 쓰레기 취급당해가면서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다 사람들 출근하는 거 보면 완전 이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못 찾겠어요. 선생님, 헬기라면 치를 떨어요, 우리 다.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겠는데, 병원에서. 아이고. 내가 죽어도 네. 아주대에서 헬기 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전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국정 교수 헬기라면 치가 떨린다면서 이 아주대에서 닥터 헬기를 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사실상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의 핑계일 뿐이고 민원이 많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러한 닥터에게 관련된 것이 문제가 되니까 지긋지긋하다 이러한 네. 언급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이 닥터에게 관련돼서 21일부터 운항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하지만 경기도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닥터헬기가 운항이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주대에서의 의료진들이 닥터헬기에 탑승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런 의료진들이 탑승을 거부하면 왜 닥터헬기가 운항을 할 수가 없는가? 현재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 지침에 따르면 이 닥터헬기에 탑승을 할 때에는 전문의를 포함해서 응급의료 종사자가 타야 되는데 전문의가 모두 다 탑승을 거부한다라고 하면 경기도가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닥터헬기는 운항이 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 아주대병원 이 외상센터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그 예산과 인력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국정 교수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잠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병동 간호사, 예. 회복실 간호사, 예. 수술방 간호사, 마취 간호사, 그리고 저같이 이렇게 저하고 비행 나가는 항공 전담 간호사 8명. 선생님, 제가 지금 얘기한 5개 부서 중에 간호사들 증원한다면 버틸 수 있는 데가 하나라도 있나요, 외상센터가? 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외상센터가 그동안 아주대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네. 이제 그 근거 자체를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의 그 수익 자체가 외상센터에 를 포함해서 600억 원에 그 해당이 되는데 예. 지금 외상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간호 인력 같은 경우 병동 간호사, 비행 간호사 등의 인력 등을 전원 사실은 삭감했다. 예. 이것은 불과 11억 원에 불과한데 또 말이죠. 뿐만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앵벌이에 불과했다라고 이렇게 자주 섞인 네.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더불어서 나름대로 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이 원래 처음부터 아주대 병원은 중증 환자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었고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재단 그 이사장이 과거 그 대우중공업 사장 출신이고 또 상임재단 이사 역시 김우중 회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예. 생명권보다는 아마 사익 추구에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덧붙였고요.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근거도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아주대 병원이 과거에 1000상의 병상 중에서 약 100 또는 150 정도는 어쨌든 외상 환자 치료를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고 이것이 2016년도에 외상센터를 이제 건립함으로써 그 100병상이 사실은 여유 있는 것으로 돼버렸죠. 네. 그러면 이 100병상을 결국은 돈이 되는 환자를 위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보게 되면 돈벌이의 수단으로 외상센터가 활용되었다. 이런 예. 입장도 표명을 했습니다.